자기 방해의 악순환.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방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욱 상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동작인 공을 받아치는 행위를 생각해 봅시다. 선수는 우선 날아오는 공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여 공을 치는 반응을 함으로써 동작의 결과를 만듭니다. 인간의 행동은 인식, 반응, 결과, 이 세 가지의 요소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식과 반응 사이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해석 과정이 있습니다. 또 결과가 만들어진 후에도 다음 행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때 셀프원은 행동의 각 단계마다 등장해서 평가와 비난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때때로 그 평가와 비난은 선수 자신의 인격에까지 확장되어 능력 발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미숙한 백핸드 실력을 자각하고 있는 선수를 생각해 보시죠. 백핸드 쪽으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위축되고 체내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출됩니다. 허공을 가르고 날아오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공이 아니라 위협의 대상입니다. 연습한 대로 뒤로 빠지면서 최선을 다해 라켓을 당기지만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힘껏 라켓을 휘둘러 보지만 공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빗맞은 공은 힘없이 공중으로 떠올라 상대가 받아치기 쉬운 방향으로 천천히 네트를 넘어갑니다. 셀프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군. 이렇게 형편없는 샷은 처음이야. 선수는 더욱 자신감을 잃고 백핸드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자기 방해의 사이클이 악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셀프원은 동작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아 이미지에 대한 왜곡은 인식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인식은 반응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왜곡된 반응으로 인해 왜곡된 결과는 왜곡된 자아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너게임의 3요소, 인지, 신뢰, 그리고 선택. 셀프원의 방해 사이클을 부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날 나는 기존의 레슨법이 선수의 행동, 즉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문제인 인식의 왜곡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인식에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는 공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 왜곡된 인식이 여러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코칭을 통해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신의 실력이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아주 멋지고 새로운 학습 방법과 코칭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1. 비평가적 인지 2. 셀프2에 대한 신뢰 3.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비평가적 인지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학생의 자연적인 학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한 후 나는 학생들이 그런 지도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는 학생들이 날아오는 공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백핸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그에게 백핸드의 교정을 잠시 미뤄두고 우선 날아오는 공을 관찰하는 데 집중해 봅시다. 예를 들어 라켓에 공이 맞는 순간 공이 상승 중이었는지
수평 비행 중이었는지 또는 하강 중이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켓에 맞는 순간 공은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평이었습니다. 이번 것은 공이 최고점에서 떨어져 날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학생의 음성에서 그가 객관적인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는 비평적인 심리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나는 평가하는 태도가 아닌 비평가적 관찰 상태에서 하는 스윙이 종전의 스윙보다 기술적으로 한층 발전된 것임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라켓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어색한 푸더크도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서 몸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기술 지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처럼 스윙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셀프1이 셀프2를 방해하지 못함에 따라 셀프2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사라지자 뒤로 물러서서 라켓을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리치는 방어적인 동작 역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몸은 공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스트로크에 대해 코치가 비평할 의도가 없음을 감지하고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스트로크를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셀프1의 개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움직임은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공을 정확히 관찰하고 스윙이 부드러워지면 임팩트가 정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기분은 점점 좋아지고 이는 다시 플레이를 향상시킵니다. 플레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자신의 기량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 방해의 사이클은 차단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립적이면서 핵심적인 변수, 예를 들면 속도, 위치, 높이에 집중한다면 한마디에 기술 지도가 없어도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마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도 기적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학습 프로세스가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임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로서 학생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책임은 비평가적 입장에 서서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셀프2의 역량을 신뢰하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비평가적 인지는 반드시 공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자신의 움직임도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학생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주시하되 움직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변화는 비평가적 인지를 통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평가적 인지 상태에서도 에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코치나 학생이 에러에 대응하는 태도는 통상적인 레슨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평가적 인지가 지배하는 환경에서의 에러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샷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서 비평가적 인지 상태를 깨버린다면 위협은 다시 살아나고 자기 방해의 악순환은 시작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첫 단계는 대상을 현상 그대로 비평가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변화의 시작이며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셀프2에 대한 신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데는 항상 의구심과 불안감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도는 대개 실패합니다. 자연적인 학습 프로세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치와 학생 모두가 이 방법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코치는 학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도하려는 이미 조건화되어 있는 반응을 버려야 했습니다.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력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도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향상될수록 학습의 효과는 더욱 커지고 그 결과 스윙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두가 믿어야만 했습니다. 코치의 언행은 셀프2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높일 수도 저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학습의 선택권을 쥐고 학습을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욕망을 잠재울수록 학습은 한결 자연스럽고 멋지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실력을 가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마디의 기술 지도 없이도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높아갔습니다. 곧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방법이 이미 만들어진 정형화된 모델에 자신을 맞추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모델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입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달리 자신의 역량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끌어내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었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셀프2를 신뢰한다는 것은 셀프1에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마치 비행기의 조종관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내부의 비행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수한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도 힘겹게 조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코치와 학습자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자동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조건화된 신념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보다 나은 변화의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선택. 이너게임의 세 번째 원리는 선택과 몰입에 관한 것입니다. 인지와 신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순수한 상태에서 공을 관찰한다고 해도 공을 상대의 코트로 넘기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테니스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또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지의 대상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 즉 학습 목표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학습 목표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기존의 레슨에서 중요한 선택은 모두 코치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이 레슨을 받는다고 선택하는 순간 코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코치로서 어떤 스트로크를 연습할 것인지, 그 스트로크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교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전문가는 나다. 내가 진료하고 처방을 내린다.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 이 지시를 따르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학생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너게임에서는 학생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고 나는 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코치로서 학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나는 학생에게 무엇을 향상시키고 싶은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 나는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 그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핸드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는 그가 좀 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톱스핀이 걸린 10개의 백핸드 패싱 샷을 모두 상대의 서비스 라인 근처에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희망을 구체화했습니다. 내 역할은 당장의 목표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표 설정에 목적과 동기를 표면으로 끌어내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내가 코치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는 목표를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배경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연적 학습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생은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전통적인 지시와 통제의 학습 방법에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학생은 학습에 거의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 모든 생물은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에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저항 행동은 때로는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이지만 어떤 형태든지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명령과 통제의 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종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코치가 그에 대해 잘했다거나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사결정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수용하고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의 전환은 학습과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과 변화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학습하고 있는 것을 점점 이해감에 따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 학습 방법은 학생의 태도와 감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테니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학습과 변화에 대한 선택권을 넘겨줌으로써 그들은 한층 더 즐겁고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지, 선택, 신뢰의 3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인지, 선택, 신뢰라는 변을 가진 삼각형과 같습니다. 인지는 현재 상태를 확실히 아는 것이고 선택은 장차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또 신뢰는 타고난 자신의 역량을 믿는 것으로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삼각형에서 하나의 변은 이웃한 다른 변에 의해 지탱되며 동시에 이웃한 다른 변을 지탱합니다. 인지, 선택, 신뢰도 이와 같습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인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인지가 향상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집니다. 내가 세 요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수록 나는 이너게임이 이 세 요소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평가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셀프1의 방해가 없을 때 변화와 진보는 가속적,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는 이처럼 학습하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